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7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치열한 접전이 펼쳐나갔습니다.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광명 우스컵 10경주 비파업 안승이면 우성식하고 배준호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간발의 차이로 배준호가 들어왔어요. 우성식하고 배준호 54.3배 상당히 좋은 배당 적중이 나와줬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요. 금일 예선전이 펼쳐지는 토요일 경주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후차권에서는 아무래도 2차권 선수 한 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득점 높은 선수가 2차권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2차권에서 상당히 좀 접전으로 경주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차권 점수가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점수에서 밀려나서 강자가 2차권으로 밀려나서 못 가는 경주도 많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접전이 치열하다 말씀드리면서 11경주는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안효은도 전일 저측 나서는 거 보니까 윤여범하고 유선호도 결코 마음 놓고 편안하게 경주를 펼쳐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매경주 파업과 비법의 맞대결로 짜여진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경주 안정이라든지 10경주 손재우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경주에서는 우성식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김학철, 안재영, 김홍일, 손재우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학철, 안재영, 김홍일, 손재우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김학철, 최원재, 홍영기, 정승, 장태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학철이 양호한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영기가 추입으로 두 번째로 결승선 주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보 선수인 장태찬은 저측에 나서려다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천호성, 김광석, 오태걸, 유선호, 김경환, 장태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 초반 빠르게 이끌어 나갔었던 천호성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줄였었고 느려진 시속에서 김광석은 저치기로 천호성을 살짝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윤승규, 박지용, 안재영, 장지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안재영이 3코너 저치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혼자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페달링이 상당히 좀 가벼워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김홍일, 김영섭, 최근영, 우성식, 박종태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김홍일의 시속감이 좋아서 그런지 혼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손재호, 박성순, 주효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청평팀 선수들의 주축이 되면서 인터벌이 진행이 됐습니다. 선행 나섰던 손재호가 끝까지 선두를 유지해 나가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종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학철, 안재영, 김홍일, 손재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좀 맞대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안재홍을 중심으로 김승현 파업이죠. 박지웅 파업입니다. 양희진 파업 선수들 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우성식 직선에서 취임 나왔었죠. 박정현하고 주효진하고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습는데 박정현이 아무래도 부상 후 출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몸 상태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전일도 내선에서 갇히면서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었던 박정현 금일만큼 먼저 타점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박정현 뒷자리를 오성현, 주효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정현의 선행이 낙차 전의 시속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안정이 훌러덩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하죠. 전에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안정이 저치기 된다면 7번 박지웅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박지웅이 장지웅 선행을 향해 나가면서 저치기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의 비파업 라인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3번 쪽에 7번, 3번 주력 승부로 적극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우성식의 몸 상태가 끝내 좋죠. 전일 10경주에서 우성식의 배준호도 노려보자 말씀드렸어요. 54.3배 배당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성식의 몸 상태가 좋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종전으로 7번의 뒤를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선에서 박지웅도 아무래도 우성식이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2번 정도는 7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의 시속감이나 기서가 원체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7번 3번 쪽 파업라인 깔끔한 승부 가져가 보자는 점, 7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뭐 배당은 나옵니다. 이런 편성에서 배당이 나와야지 좋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죠. 한데 30% 이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우성식이죠. 우성식과 주효진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중이 날라오게 된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정이 빠졌을 때는 박중현이 그 타종부터는 무작정 경주를 이끌어 나갑니다. 우성식이 탄력 받고 주효진이 막해 나가면서 후미권에서 나올 수 있는 7번을 견제 나가게 된다면 7번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3번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 6번, 2번, 3번이에요. 2번, 6번, 2번, 3번은 2번하고 6번, 2번하고 3번은 전개상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에서 2번, 6번, 2번, 3번 차선책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7번, 3번, 2번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데 주효진의 선전 가능성이라든지 김승현도 박지웅 막게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배당이 좀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삼복승에서는 좀 현장에서 잘 분석해서 좋은 차권,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차권 한번 권해드려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안정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인정이 먼저 같습니다. 7-3이죠. 팝입니다. 7-2는 배제할 수 없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주동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학철하고 정승, 여기에 이주연과 홈 맞춰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동이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김학철밖에 없는 것 같아요. 후미는 이주연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학철 때리면 시속감이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이용주하고 최근영, 박종태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학철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편성 분명 정승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파업수들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번이 힘을 쓰고 7번이 활약에 나가고 2번, 4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학철이 순발력은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최근영이 이용주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주동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용주가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최근영과 김주동의 전략적인 연합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 1번과 6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3번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머리까지 쳤었던 최근영입니다. 김주동 견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이용주 때렸는데 힘이 빠졌죠. 박종태로 반에 나가면서 이용주가 넘어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1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박하, 김학철이 때려주고 김주동, 이주연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 파업 라인도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김학철이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7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광주팀으로 훈련지 변경하면서 김민철과 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 이주연이기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뭐 김학철도 시속감이 괜찮다면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용주도 선행감 어중간하죠. 박종태도 타이밍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2하고 7-5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2 경주권하고 7-5 경주권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0% 이상은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2하고 7-5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노림수가 아니죠. 7-2하고 7-5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용주하고 박종태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근영이 유리한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7번이 빠지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이죠. 박종태의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파업 완승, 비파업 완승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천호성이 시속감 면에서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홍영기 활용이 나가고, 그리고 김경환 부산팀 선배인 김광석과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시는데, 천호성이 과연 팀 선배 김광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김경환 경상권 협공과 경상권 선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 홍형기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한 살 터울 선수 출신인 홍영기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고종인 전일 때렸다가 고전했습니다만 이번 편성 박성순, 구동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종인도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성순이 초조보다 맞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구동훈이 자리 잡거나 고종인이 이 앞선 가운데서 경주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타이밍 잡고 때리면 고종인도 시속감이 나쁘질 않은 것 같습니다. 천호성이 고종인 상대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일 직선에서 3차권을 밀려났습니다. 우성식 배준호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54.3배 간발의 차이로 배준호가 천호성까지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은 이번 편성 고정인이 천호성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도 있고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면 대결 가능성 쪽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이 먼저 좀 김광석을 챙겨 나가기보다는 김광석이 좀 끌어내주고 천호성이 탄력받고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천호성의 뒷자리는 1번이 아닌 3번하고 6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홍영기가 이런 편성에서는 상당히 좀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의 뒷자리는 6번이 쫓아가는 7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7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고정인하고는 정면 대결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 김경환도 마크되면 잘 쫓아가죠. 전일도 삼복승 주력에서는 김경환의 선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깔끔하게 삼복승에서는 김경환이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천호성이 우승하기 나가기 위해서는 고정이라고 맞대결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7, 6하고 7, 3 7번과 6번, 7번과 3번 두 차권 중에서 7번과 6번 쪽을 좀 먼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고정인이 완급 조절에 실패하면서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점 잡고 힘을 쓸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번에 뒷자리는 4번이 막혀 나가거나 이번에 뒷자리는 5번이 막혀 나가면서 비파업 라인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는 이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천호성의 금일만큼은 승부욕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의 뒷자리를 과연 누가 막혀 나가서 쫓아갈 수 있을지는 좀 많은 변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7번하고 6번이죠. 7번하고 3번 쪽을, 7번하고 6번, 7번하고 3번 쪽을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2, 4하고 2호 견주권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동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김홍일의 저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홍일 나름대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윤여범이 머리 들고 직선에서 가볍게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손동진, 김홍일 견제 나가기 위해서 연대세력인 전준영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죠. 윤승규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김홍일 입장에서는 김희연, 손진철, 배준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준호는 전일 우성식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동반 입상 54.3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은 과연 막혀서 쫓아갈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일이 전반적으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손진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김홍일이 자리 잡고 배준호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썩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전회차 고전했었던 김홍일이
손동진이 이번에 차도 다리 상태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손동진이 냅다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7번의 뒷자리를 1번 전준영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그 점 때문에 파업 라인인 완승 쪽을 우선하고 싶어요.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몽일의 선행을 7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쫓아올 만한 선수가 없죠. 7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에요. 파업 쪽 선수들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 말씀 7번, 2번 차선으로 7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홍일 금일만큼은 이 김홍일이 충청권 선배인 4번 손진철을 달고 화끈하게 힘을 써주는 작전 가능하죠. 손진철이 끌어내게 된다면 또다시 배준호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준호가 쫓아 들어간다면 김홍일의 배준호 전일만큼 좋은 배당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이 가면 4번이 갈 수 있고 2번이 가면 5번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40% 이상은 충분히 맞대결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입니다. 2번하고 5번이요. 2번 4번하고 2번 5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인 만큼 2사나 2호 견주권 2사나 2호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7번과 1번 쪽에 우선하고 싶어요. 7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3복승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홍일의 완승도 가능하고 손동진과 전준영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홍일이 고전하죠. 오히려 김홍일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손진철, 전준영이 고전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3복승에서는 그만큼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공격적으로 공략해 보고 싶다. 음성 정보를 통해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체크해 보고 공략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0경주입니다. 손재욱의 기세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손재욱 입장에서 김영석하고 김원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일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진호, 최봉기, 최원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시속감 손재욱과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영석 달고 쏘기도 그렇고 김원호 달고 쏘기도 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김원호 줄 끊어질 가능성, 김영석도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손재호 혼자 달아났을 때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김일규가 승부 역할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도 마크되니까 잘 쫓아갔었던 김일규예요. 그 점 때문에 손재호와 김일규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선조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1번 최원호가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이번 편성 몸싸움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가 김일규밖에 없는데, 김일규 상대로 손재가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원호 정도는 마키한 집중력은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6번과 1번 정도는 6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죠. 6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 봐서는 1번이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6번과 5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손재우가 김영섭, 김원호 무리하게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견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일규가 아무래도 김일규가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일규가 가면 손재우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일규가 가면 발주대 괜찮은 2번 오진우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0에서 한 30% 정도는 공략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의 전일 경기력 보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전략적인 탑인 것 같아요. 쫓아갈 수 있는 김인규라는 점에서 6번, 5번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과 1번 전일은 줄 끊어졌어요. 하지만 금일은 쫓아갈 수 있는 김원호이기 때문에 6번과 1번 정도는 함께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여범 전일 고개 들고 여유있게 추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선은 마크에 나갔는데 아쉬움을 나갔었고 안윤 대단했습니다. 저치기 한 방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윤여범이 분명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선우, 안효은 배제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처럼 장중이 때려주고 5번, 6번, 7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중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윤여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선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안살톨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이번 편성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사권 협공에 한 동반 입장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5번, 6번, 7번으로 자리 잡았을 때 안효원이 유선을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여범의 기세가 원체 좋은 것 같아요. 결승선에서 보면 고개 들고 주변 관광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윤여범이기 때문에 5번과 6번 쪽 경제 중심이라는 점 5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5번의 기세가 분명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중의 선행을 안윤이 활용해 나가거나 안윤이 젖혀버린다면 6번 쫓아 들어간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윤여범이 빠져야지 배당이 나오고 있는 만큼 7번하고 2번 이라든지 7번하고 6번 정도는 안윤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전일 머리 쳤기 때문에 배당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윤여범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윤여범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7-2하고 7-6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기세가 좋은 윤여범 인정하고 6-5하고 6-7 독자권 중에서는 5번과 6번, 5번하고 6번, 5번하고 7번의 도착권 중에서는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5번하고 7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장과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한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